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팩트체크 강희애 신입니다. 네, 오늘은 그 팩트체크가 어떤 내용의 팩트체크냐면요. 꼭 이 내용이 맞는다, 틀리다, 뭐 진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것을 넘어서 정확하게 앞으로도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소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그 조치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금요일에는 조지아주에서 재검표 결과 바이든 당선자가 이겼다고 인증을 해줬고요. 승리라는 그 서티피케이션을 준 거죠. 그 서티파이를 해준 겁니다. 오늘도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조지아주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 오해와 해석과 또 특히 이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몇몇 매체에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진 보도라기보다 주장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돈하시기가 쉬운 겁니다. 11월 20일이 조지아주에서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됐는가 하는 certification, 그 도장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었죠. 오늘의 미국 방송 끝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검표를 한 결과 12,600표 정도가 바이든 당선자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에는 다시 기계로 다시 또 500만 표가 넘는 것을 재개표해달라 하는 요청을 했고 또 그 주 정부에서 공화당인 주지사와 총무처 장관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간을 번다는 것이지 이미 주 정부에서 인증을 했고 그게 뒤집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제쯤이면 확실하게 바이든 후보 당선 인증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주정부에서 인증하는 날짜가 다 다릅니다. 다른데 같은 날 여러 주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거 끝나고 당일 지나면 바로 이제 당선자가 나오고 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인증 날짜가 중요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법정 싸움으로 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인증을 한 주가 16개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이든 당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인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전체적인 네이션 그 선거가 아니고 주별로 따로따로 하고 그 주에서 개표를 해서 어떤 날짜가 되면은 여기 당선자 이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16개 주가 어떤 주냐면요. 선거인단 수가 많지는 않지만 바이든 후보 당선자가 지역구 오랜 지역구고 지금도 집이 그곳에 있는 델라웨어주에서 11월 5일에 제일 먼저 인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이지아나,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버먼 이런 주가 이제 11월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와이오밍, 미시시피, 버지니아 17일에 플로리다주에서도 바이든이 당선했다고 인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칸소, 아이다호, 매사추세츠에서 금요일에 11월 20일에 재검표까지 손개표를 끝낸 이후에 조지아가 한 것이고요. 같은 날 노스다코타도 인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1월 달에 있고 12월 달에도 있거든요. 내일이 제일 중요하죠. 내일이 바로 격전지이기도 했고 소송이 많이 걸리기도 했었던 그런 두 군데 주가 내일 이제 미시건주와 펜실베니아주가 인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미시건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여러 가지의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에서 소송을 해놓은 것들이 다 지고 기각되고 토요일인 어제도 이제 펜실베니아, 미시건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법에 관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했기 때문에 이 날짜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내일이 미시건과 펜실베니아, 미시건 16개고 펜실베니아 20개잖아요. 조지아 20개 했고 선거인단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어떻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어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100% 가운데서 0.000000000000001%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열어놔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인중해주는 날짜가 12월 11일이에요. 뉴욕은 12월 7일이고 애리조나주가 하나 조금 논쟁이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애리조나주가 30일이고 네바다주가 내일 모레 화요일인 11월 24일입니다. 이 정도 되면 내일이 되면 미시건과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여러 번 법정 소송이 거쳐져 갔고 거의 기각됐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완전히 게임이 끝난다 하는 것인데 펜실베니아주의 그 어제 판사의 판결은 뭐 여러 개 판결이 나왔었지만 어제의 그 판사의 판결은 이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 주장하는 것이 프랑켄스타인의 몬스터, 프랑켄스타인이 만든 괴물과 같다 하고 얘기한 것은 막 그 짜집기 괴물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영화나 책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그 짜집기 괴물처럼 뭔가 조직적이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얘기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주 보수적인 판사입니다. 보수 성향의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어제 펜실베니아의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인준 과정을 늦춰달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증거가 없다 하는 것으로 묵살을 하면서 프랑켄스타인의 몬스터와 마찬가지의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고 UC 얼바인 법대의 지나 앨리스 교수는 정말로 이것은 백전백패다.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또 제3항소법원으로 이것을 가져간다고 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연방대법원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백전백패라고 전문가들이 보는 게 그게 이제 키워드여서 그렇죠. 법적으로도 민주적으로도 특히 루디 줄리아니를 법적 대리인으로 세운 것은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어제 그 매튜 브레넌이라는 그 보수적인 판사인데 펜실베니아주에서 이 공화당 측에서 여러 가지를 펜실베니아주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성향의 카운티가 유권자가 우편투표에 대해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고치도록 해줬다. 그랬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주는 조지아주보다 더 많은 한 700만 표 되거든요. 그 700만 표를 다 무효로 해달라. 뭐 이런 소송이기 때문에 말이 되느냐. 한 표 한 표가 민주주의에선 다 귀한데 그리고 어느 하나 증거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구나. 프랑켄스타인 몬스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게 끝나면 끝이고요. 미시건주는 금요일에 뭐 법원 판결도 나왔고, 뭐 13일에도 판결도 나왔고, 또 미시건주의 주지사가 아니라 미시건주의 정치인이나 펜실베니아의 정치인이나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time to concede. 정말 자신의 패배를 시인할 때다라고 공화당 그 지역의 정치인들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12,600표 정도 되죠. 펜실베니아주에서 한 8만 표 정도 앞서가고 또 미시건주에서는 15만 표 정도잖아요. 그리고는 위스콘신도 한 2만 표 정도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자신의 그 정치적인 미래를 측근들과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가는 오늘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확실히 다르고요. 일반인 사람들한테는 끝까지 내가 이긴다. 이거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조용히 사석에서는 제가 몇 주일 전부터 여러분들께 여러 매체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달이 아니라 12월 달에라도 2024년도에 대선 출마한다. 이런 것을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것은 시인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식은 참으로 쓸쓸한 그 취임식이 될 것 같습니다. 쓸쓸하다는 게 사람 숫자가 없어서 쓸쓸하다는 것보다도요. 새가 오네요. 현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권력을 물려주면서 민주공화가 바뀌는 적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당이 졌다고 해서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취임식장에 안 간 대통령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안 가니까 제가 쓸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거리두기 이런 것도 다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요. 해서 내일이 되면은 그 인준 과정은 뭐 그런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법률팀도 어제 펜실베니아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 판사가 계속 물어보죠. 매튜 브레넌 판사가 전체적으로 700만 표를 다 가져다 버리라는 것은 부정선거였다는 거야.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하고 얘기하니 그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거 제시도 없이 본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들은 누가 되었건 그 법정에 가서는 절대로 시스템적인 부정선거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과 인터뷰할 때, 사람들에게 주장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다만 이거를 뭐 이렇게 인증을 늦춰 주십시오. 이게 이랬습니다. 어디서 한두 개 케이스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똑같은 그 판결을 내리는 게 한두 개의, 어떤 경우는 선거관리원의 실수, 어떤 경우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의 실수,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실수가 미국의 거대한 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했었다 그랬느냐 하고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하거든요. 자신들 잡혀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자꾸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바이든은 아주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세를 모으고 세만 모으는 게 아니라 돈도 모으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법률 비용에 대해서 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들이 한 말에 대한 팩트체크, 아마 이 팩트체크도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슈의 팩트체크는요, 내일이 되면은 펜실베니아, 미시건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확실합니다. 라고 인증, 서티피케이션을 주면은 더 이상은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뒤집을 확률이 얼만큼이나 되느냐, 거의 없다는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며칠 전에 이 루돌프 줄리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와 그 변호인 팀들이 한 90분 정도 기자회견 한 데서도 계속, 그런데 사실은 뭐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대개가 종합해 보면은 뭐 죽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 어떻게 유권자니까 100%라면 130%, 300%가 투표를 할 수가 있느냐. 투표장으로 새벽에 무슨 투표용지를 가득 담은 투표함이 도착을 했다.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투표 개표 시스템인 도미니언이 잘못됐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내용 전하고 이 팩트는 더 이상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하니까 지금까지 팩트체크를 듣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오늘 팩트체크를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꼭 알아야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저 뉴스는 내가 그냥 스킵해야지. 그리고 그 시간에요, 그냥 가만히 빈 마음으로 차 한 잔 드세요. 저는 요즘에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있고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부터 봤는데 지금 13편인가 봤거든요. 잠을 안 자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데다가 오늘 제가 팩트체크를 지금부터 해드릴 테니까 오늘 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얹혀지는 말이구나, 사족이구나, 이러한 비슷한 주장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마음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그날의 기자회견에서는 로우 앤 오더라든가 어떤 영화라든가 마이 커즌 비니, 아니면 2013년도에 숨진 우고 차베스라든가 베네수엘라 미키마우스도 나왔어요. 들어보니까 안티파, 필라델피아 이글스 풋볼 팀 얘기도 나오고, 정말로 많이 이 루디 줄리아니가 쇼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못지않게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염색약이 줄줄줄줄 흐르고, 그래서 그랬는데
루돌프 줄리아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가 얘기하기를 개표 당일 새벽 4시 30분에 그날 기자회견에서 정확하게 루디 줄리아니의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음성은 안 들려드리겠어요. 음성 들으면은 또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트럭이 디트로이트 개표 센터에 왔는데 새벽에 잔뜩 투표 용지를 싣고 왔다. 이게 다 바이든에게 가는 그런 투표 용지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개표 당일에 누군가가 그 개표와 연관된 사람이 진술을 한 건데 새벽에 오니까 어머 저 음식 트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투표 용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그 수많은 투표 용지가 2대의 트럭에 실려서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긴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다 가짜인데 괜히 시간 낭비잖아요. 13일에 법원에서 아니다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멜리사 카론이라는 그 IT 그 계약자, 그 선거 관련 일을 하는 그 계약자가 얘기를 했는데 음식은 못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시건주에서 가장 큰 디트로이트가 포함된 웨인 카운티의 항소법원 판사 티모시 케니가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시건주의 항소법원도 이 케이스를 안 받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 미시건 쪽에서 이제 모든 소송을 취하한 거 맞습니다. 철회했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철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루디 줄리아니가 얘기하기를 역시 미시건입니다. 지금 뭐 미시건, 펜실베니아도 끝났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다시 뭐 위스콘신 쪽에서 재검표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는요. 미시건주에서 우리는 뭐 투표를 한 게 그 유권자보다도 150%, 200%, 300% 정말 많았는데 그 많았던 그 유권자 그런 투표 같은 것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민주당에게 다 들어갔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태서 디트로이트의 그 선거 요원인 제시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내가 봤더니 그 선거 관계자들이 바이든 후보에게 찍으라고 유권자에게 권유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역시 금요일에 판사가 케이스를 기각했습니다. 정확한 뭐 날짜라든가 이름도 제시하지 않았고 무슨 뭐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뭐 이 사람이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막상 제대로 그 법정에 서류를 가지고 갔었을 때는 날짜, 장소, 이름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됐고요. 뭐 전혀 그리고 이것 자체는 사실은 미시건주라고 루디 줄리아니가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시건 케이스가 아니라 위스콘신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아니 미네소타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을 뭐 혼돈했다 이 정도로 판사 이름도 잘못 적어오고 그럴 정도로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급히 했으니까는요.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서 못 맡겠다고 갑자기 이제 본인들이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루돌프 줄리아니가 맡았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역시 루디 줄리아니가 미시건에서 그 투표한 것을 독일에서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해서 개표가 됐다. 이게 다 투표 머신과 관련된 건데요. 잠시 뒤에 또 다른 변호사의 말을 통해서 전해드리겠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미시건주에는요. 지금 그 어떠한 그 선거 개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개표 데모크라시 MV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개표할 사람들을 소개를 받기도 하는데 1600명의 로컬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미시건에서 뭐 참관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주가 다 참관을 하는데요. 주에 따라서 이것도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주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고 하니까 또 장소도 작고 하니까 요만큼으로 한정하는 주가 있고 미시건 주에서는 바로 그 주장을 했었던 그곳에서는 130명이나 참관을 했었습니다. 역시 루돌프 줄리아니가 얘기하기를 조 바이든이 선거 있기 며칠 전에 이 얘기도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가짜뉴스인 줄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선거 며칠 전에 조 바이든 자신이 최고의 부정투표 팀이 있다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려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트랜스크립은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뭐 유튜브 아래 설명란이나 아니면 제가 오늘부터는 다시 그동안 몇 개월 안 했는데 todayus.com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것을 열어놔야지 링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올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todayus.com을 통해서 지금 핫한 비디오도 전부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내일부터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루디 줄리아니의 얘기는 제가 들려드리지 않고 조 바이든의 그 얘기도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가짜죠. 부분적으로 비디오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10월 말에 민주당 성향의 프로그램 Pod Save America라는 프로그램에서 조 바이든 그 후보였죠. 그 당시에 출연을 해서 투표 사기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어요. fraud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는데 그게 어떤 말을 하다 나왔냐면요. 어떻게 민주당이 이 투표율을 높이고 투표를 하는데 처음 투표하시는 분들, 잘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을 투표하는 방법을 돕고 그 어렵다면은 조금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그 같은 그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How 투표를 하는 것, 어떻게 투표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이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을 트럼프 측에서 봐봐 스스로 시인을 했잖아. 아니 누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어부더 웬만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믿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분들께서 굉장히 잘 믿으시는 분들 같아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식적으로 일단 그건 아니잖아 하면은 보통 사람들 아니다 하고 가는데 그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full 트랜스크립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도록 했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뭐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뉴스맥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퍽 타임즈 같은 데서 계속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조금 아까 저는 헤드라인만 보고 안 보는데 아니죠. 이 기사 다 봤어요. 혼잣말이었어요. 아니다 라고 하려고 했을 때 근데 오늘도 보니까 아주 크게 앞에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보다 이번에 1,000만 표 이상을 더 받았다. 그러니까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은 8,000만 표. 이것은 그럼 7,300만 표라니까 한 700만 표 차이 나네요. 그 얘기는 안 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몇몇 매체가 그 매체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어떤 사람을 그야말로 내려뜨리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억울한 거죠. 그리고 루디 줄리아니가 이 말을 또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이 부정선거가 미국의 투표 시스템과 지구상에서 최고로 좋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이건 뭐 루디 줄리아니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드니 파웰도 하고 다 같이 하는 얘기예요. 대규모 공격, 투표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일 없었다. 0%다. 국토안보부 소속 사이버 분야 최고 책임자가 웹사이트도 만들고 루머 컨트롤이라는 체크하는 이 같은 루머에 대해서 체크하는 사이트도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당했으니까 그것으로 증명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시드니 파웰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 이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미니언 시스템이라는 투표 개표 기계 그 머신입니다. 그래서 말을 그대로 제가 옮겨왔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그 자체도 도미니언에 쓰는 소프트웨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많이 이제 뭐 백도어가 있다든가 이게 뭔가 부정을 할 수 있는 다른 그 뒷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썸 드라이브 스톡에 뭐 무엇이 됐던 그런 기구에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투표를 막 사기를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에게 갈 걸 바이든 쪽으로 가게 하고 그것도 베네수엘라, 독일 이런 데서 그 조절을 해서 미군이 독일에 뭐 어디를 쳐들어가서 압수를 할 거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웬만한 사람이 들으면 그게 말이 안 되지. 미 군이 군인이지. 그런데 민간 회사를 말이 안 돼.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분들은 믿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도 주장을 계속 트윗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선 기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뭐 인터넷이나 썸네일 이런 데 연결이 되고 누군가가 모든 기계는 조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기계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뭐 스스로도 안 하려고 하고 남들도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장치들이 다 있잖아요, 서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계는 다 그 펑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베네수엘라, 독일에서 뭐 누가 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까지 개입이 돼서 그랬느냐? 그것은 증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우선 도미니언이라는 그 시스템 기계, 큰 기계, 그 하드웨어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회사는 그 본사가 헤드쿼터가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please. 네. 그래서 20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미국에는 덴버에 그 본사가 있고요.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28개 주의 300군데 카운티에서 이 도미니언 시스템을 썼죠. 모든 시스템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뭐 도미니언이 로비를 했을 테고요. 그 주정부 측에서는 우리가 이 기계를 쓰는 게 적당하다 생각했으니까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미니언 기계를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카운티도 많아요. 많은데 도미니언 기계를 써서 이긴 카운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그 스마트 매릭이라는 건데 이 스마트 매릭이랑 이거랑 같이 했다는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 소프트웨어는요. 도미니언과 경쟁사예요. 경쟁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는 일반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모든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 얘기를 해도 전부 기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매틱은 미국 회사거든요. 도미니언은 본부가 뭐 덴버에도 있고 토론토에도 있지만 그 스마트매틱은 플로리다주의 보사라튼이라는 곳에 있는데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요. 지금은 오히려 이 회사는 본사는 영국에서 있는데 이 계속 얘기하는 스마트매틱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는요. 격전지에선 쓰지도 않았어요. 이 도미니언이 이 소프트웨어를 같이 써서 뭐 이렇게 연동을 해서 했다 하는데 격전지에서는 이 스마트 매릭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죠. 이게 이제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해진 건데 그래서 도미니언과 베네수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스마트 매릭과 미국 어떤 정당 정치와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부가 소유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어느 정부가 소유한 것처럼 베네수엘라가 소유를 해서 이미 숨져버린 우고 차베스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공산당 돈이 들어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리고 도미니언 같은 경우 뭐 낸시 펠로시 가족 지난번 팩트체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 상관없고요. 다만 돈을 기부하는 데 있어서는 클린턴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쪽 거기도 기부를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또 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얘기를 한 게 지금 그 얘기네요. 도미니언 리더십과 클린턴 파운데이션과 연관이 있다 하는데 절대로 연관 없고요. 펠로시 패밀리나 그 다이안 파인스타인 패밀리, 클린턴 뭐 그 재단과 아니면 무슨 뭐 전혀 아무런 오너십도 정치에서 가진 게 없고 당과도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스마트가 아니고 스타트 메릭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소프트웨어 회사 이름이요. 그리고 이거는 있네요. 로비스트가 도미니언의 로비스트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위해서 일했었던 보좌관이다. 그런데요. 공화당에서 일했었던 사람도 여기에 또 있어요. 2명이나.
2명이나 로비스트로 있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그 밖에도 너무 많은 그 가짜 주장들이 변호인들에 의해서 일반인들에게 뭐 셔네니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팍스에. 법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죠. 다만 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선거 다음 날, 이것은 지난번에 팩트 체크 해드렸는데, 보니까 14만 3,379표가 갑자기 그 트럼프께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미시건에서 10,000명의 사망자가 투표를 했다. 사망자가 투표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늘 있긴 있죠. 모든 선거마다.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경우는 숨진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이름이 비슷하다던가 뭔가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투표 용지를 보내는 쪽에서 실수로 신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던가 아니면 신고는 제대로 돼 있는데도 해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덜어는 사망자 이름으로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무슨 또 서명하고 할 때 무효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은 이 미시건주에서 무슨 사망자가 투표를 했다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사망자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니까 심지어는 팍스 TV에 어느 날 갑자기 팍스 TV에서 터커 칼슨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본인이 공화당 주장만 계속 믿고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망자가 가끔 투표한 것이 나오는 것이 대체로는 기계적인 결함이 많았고 그 플러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 터커 칼슨조차도 사과를 했었던 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또 많은 부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이 많이 됐죠. 조지아주 같은 데서. 계속 하나의 흐르는 그 주제는 그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도전자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또 한국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 한국 분들은 어떤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신뢰도 있고 또 거부하는 마음도 강하고 두 가지가 굉장히 서로 강하죠. 그런데 지금 정확한 명칭이 Federal Election Commission이거든요. 그럼 연방선거위원회죠. 연방선거위원회의 의장인 최어예요. 그 트레이 트레이너라는 사람이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아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니, 선거위원회의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것이 부정선거다 아니다를 관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브리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선거에 관해서 이 일렉션 커미션, 페더럴 일렉션 커미션은 또 무당파적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이런 데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놨기 때문에요. 트럼프의 사람 맞고요. 했기 때문에 여기는 선거 자금에 관해서 연방 캠페인 재정법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기부를 누가 누구에게 기부를 하는데 제한한 거 안 넘었나? 이런 것이요. 나중에 그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이 내려갈 때 부정한 그런 돈을 많이 받아서 아니라고 우기다가 망신 당하고 코리안 망신 다 시키고 나갔잖아요. 이번에도 그 순종 얘기를 해서 정말 코리안 아메리칸 망신을 한국에서 많이 시켰고요. 그런 식으로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금의 제한이 넘었는가 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 그 Federal Election Commission은 선거가 깨끗한 선거였냐 부정선거였느냐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법적으로도 성과가 없어도.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찬스가 거의 없다는 거죠. 바이든 당선이라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찬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면 여러 주에서 뒤집어야지 되는데 지금 내일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시건과 플로리다에서 인증을 해주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2000년도 플로리다와 다르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때는 딱 한 주, 플로리다주에서 537표였고, 지금은 뭐 어느 주는 8만 표, 15만 표, 2만 표, 뭐 12,600표 이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증거도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또 주지사나 총무처 장관도 공화당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주의 선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미시건이라든가, 지금 이제 그쪽도 끝났으니까요. 미시건이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또 주지사가 민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쉽게 루머 속으로 많이 끌고 가면서 시간을 질질 끌지 않을 그럴 위치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결과를 어떤 형태로든지 뒤집어서 재선이 될 그 확률을 영국의 BBC 방송의 표현에 따르면 그 확률은 넘버 원, 지구가 거대한 유성에 콱 그냥 맞아서 어떻게 되거나, 두 번째, 복권에 당첨되면서 동시에 번개를 맞을 확률. 복권에 당첨되면서 번개 맞을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진 않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팩트체크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내일은 아마 그 인증 작업이 나오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혹시 그 도미니언 여기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그 도미니언 그 기계 이름 있잖아요. 그 기계 이름과 소프트웨어 이름을, 사실은 저는 무슨 이름이나 이런 것 당연히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제가 외우는 그 암기력도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놓치고 잘 못 외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도미니언 나와주세요. 줄리안이니까 아니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이거 끝나고요. 아이스크림 좀 먹고요.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설탕 많고 이러는 아이스크림은 아니고요. 스마트 메릭 맞네요. 스마트 메릭이 맞습니다. 도미니언과 스마트 메릭.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팩트체크 강희신이었습니다.